제6절 보안관찰. 보안관찰은 사회 방위와 행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 예방적 목적 처분입니다. 보안관찰 처분은 형벌과 다른 목적의 처분이므로 병과하여도 일사부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사부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죠. 만약에 일사부절의 원칙에 위배됐다면은 지금은 병과하지 못하고 있겠죠. 근데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일사부절의 원칙에 위배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안관찰 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에 위반되면 벌써 폐지됐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안관찰 처분 결정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한다. 경찰서장은 보안관찰이 아닙니다. 피보안관찰자의 동태관찰, 사회복귀 선도, 재범 예방을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안관찰 대상 범죄가 있는데 해당되는 범죄가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범죄도 같이 알아둬야 문제를 풀 때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범죄는 형법에 있는 범죄가 있고 군형법, 국가보안법 이렇게 세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법에 의한 것을 보면 유한, 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고 그리고 이적죄에 대해서는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이렇게 이적죄 앞에 여러 가지가 붙게 되죠. 이러한 이적죄를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특수 이적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에는 이러한 특수 이적죄는 보안관찰 대상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없는 것이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형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아래에 보면은 군형법상에 있는 일반 이적죄는 보안관찰 대상 범죄에 들어갑니다. 먼저 형법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해보면은 유치한 여간첩 내목살 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여간첩이 남파대에서 내려왔죠. 근데 그 여간첩이 상당히 좀 유치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여간첩인데 보안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했죠. 그것이 보안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다가 내 목살 특이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간첩이죠. 이 군복도 있고 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자기 목살이 특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형법상에서 보면은 반란죄, 반란목적, 군용물 탈취죄,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군용시설 파괴죄,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간첩죄, 이정목적, 반란 불보고죄, 일반 이적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 문자로 따면은 반이죠. 반, 군, 간첩이 되겠습니다. 반군, 간첩, 이, 불보고, 일이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한 여간첩이 하는 행동이 좀 수상하니까 남파대에 있던 다른 감독 간첩이 이 여간첩의 집을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군 간첩, 여간첩을 말하겠죠. 그 여간첩의 이불을 보고 일이 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여간첩이 있죠. 이불이 보니까 하트가 많습니다. 딱 봐도 일이 난 것 같죠. 남파대가 내려와서 남한에 있는 남자와 연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난 줄 알은 것이죠. 자, 다음 국가보안법을 보겠습니다.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금품수수죄, 무기등 편의 제공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목자 잠수 무기가 되겠습니다. 유치한 여간첩이 감독자에게 연애하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 남자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내 목숨이 위태롭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잠수 타는 거죠. 그 연인이던 남자가 목자입니다. 목자고 잠수가 무기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목자인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현재 잠수를 탔기 때문에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범죄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순서는 이제 형법과 군형법이 되겠습니다. 위에도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이죠.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내란죄, 일반 이적죄,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죄. 일반 이적죄는 형법에서는 해당 범죄가 아닌 것이죠. 두 문자를 따면은 내일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전시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해당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상에는 담불보고입니다. 담불이란 그저 활활 타는 불을 말합니다. 활활 타는 담불을 보고 내일이 전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목자 잠수 무기가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에서 예비업무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로서 반목자 잠의 무기가 있었죠. 그거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안관찰의 주요 절차를 보겠습니다. 보안관찰에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있고 피보안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 중에서 보안관찰 처분 결정이 나면은 피보안 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절차를 보면은 대상자가 출소를 하면서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사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보안관찰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 조사 결과를 송치를 하면 검사가 보안관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안관찰위원회에서 보안관찰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겠죠. 보안관찰위원회는 보관위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보안관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안관찰 대상자를 보면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로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범죄로 합계가 금고 3년 이상형을 받아야 됩니다. 전과가 몇 개가 된다면은 그 전과를 다 합해서 금고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형의 일부라도 실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형의 일부라도 집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년간 관찰을 하게 되고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평생 보안관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금고 3년 이상의 형에 해당이 되고 2년마다 관찰을 한다는 이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고3이 되겠습니다. 고3은 2년간 관찰할 필요가 있죠. 요즘은 재수도 많이 하니까 고3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나면 1년간 더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관찰해서 대학에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고3은 2년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했고요. 보안관찰 신고 대상자를 보면은 먼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신고해야 될 것이 있고 피보안관찰자가 되었을 때 또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적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에다가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자기가 거주하게 될 경찰서장에 미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출소 2개월 전에 교도소장을 격리해서 미리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되면 7일 내에 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7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있다가 보안관찰 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안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 고지를 받은 다음에 또 7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 신고가 되는 것이죠. 변동 신고했으면 또 7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고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 신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안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에 말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3개월마다 정기 신고를 하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10일 이상 국내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7일짜리죠. 7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를 하면서부터 이런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소 후니까 출소라는 말에서 7과 3월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일 내에 신고를 하고 정기보고만 3개월 만에 신고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이나 10일 동안 국내 여행 시 또 여기에서는 또 10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해외여행 또는 시골 여행할 때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골이란 말은 숫자법으로 10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다 숫자법으로 치역과 시엇이 나오니까 7과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바로 보안관찰 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재범 방지 시도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적절한 지시를 해야 되고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의 해합 통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안전질서에 위험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장소에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행중지가 있죠.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하면 집행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2년의 기간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 기간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1개월입니다. 위에서는 또 3개월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1개월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3개월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판단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집행중지가 되면은 보호관찰 기간이 정지가 되겠죠. 집행중지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은 또 지체 없이 이 중지를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면제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대상자에 대해서 보안관찰 불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준법 정신이 확립된 자, 그리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명 이상의 실현 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준법 주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불복을 하려면 60일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보면은 이제 성범죄 등록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때, 이럴 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안관찰법에서는 해외로 나갈 때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안의 조사를 보겠습니다. 형사법상 피해자가 아니라 보안관찰법상의 용의자로서 강제수사는 안됩니다. 대상자의 협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안은 보안관찰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취소하거나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면제결정을 청구하거나 면제결정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결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면제결정 신청이 있고 면제결정 청구가 있죠. 여기 이 신청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 본인이 나 이거 계속 그 보안관찰 받아야 돼. 준법 정신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리고 2명이서의 신원보증도 있으니까 나 좀 면제 좀 시켜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사법경찰관이 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 인지 승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검사가 조사에 착수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니까 사안 인지서를 바로 작성하면 되겠죠. 우리 사법경찰관은 인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전에 추석 요구서를 발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공정성에 이를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의 허가를 얻어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검사가 아니죠. 사안의 송치를 보겠습니다. 송치서류는 형사기록과 같은 요령을 작성을 하고 의견서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안을 송치한 다음에 용의자에 대해서 다른 보안관찰 해당 범죄 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에게 소속 관서장이 아닙니다. 이때는 바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임검사를 지휘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송치한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견이 되거나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검사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회피할 때는 소속 관서장의 허가를 얻고 그리고 보안관찰법에 보면은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응급구호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구호는 사안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안의 대상은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보안관찰 처분하거나 취소하거나 기관갱신 면제 결정하거나 또 결정 취소하거나 면제 결정 신청하거나 이것이 사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안관찰 처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속은 법무부에 있겠죠. 의결기관입니다. 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7인짜리가 있고 9인짜리가 있죠. 그래서 구찌 백은 9인하고 7인이죠. 치정위원회에서 경찰 보관시켰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치정위원회가 재량제협의회고 정보공개위원회죠. 경찰 보관이니까 경찰위원회와 또 보안관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7인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민간위원은 위원회 가반수는 변호사 자격 있는 자고 임기는 2년이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차관이 제청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장관이 제청합니다. 근데 이것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의결 정적서는 일반적인 경우고 심의사항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는 방문 7일 전까지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7일이 나오죠. 그래서 북한을 방문할 때는 7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두 7성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북두 7성이니까 북한에 가려면 7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취소하겠죠. 방문 증명서 없이 방북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벌금은 요즘 나는 법은 다 1년 이하 징역이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게 있었죠. 우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일 때 500만 원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가 좀 달랐고 대부분은 1년이면 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 실무 문제집에 보면은 이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틀린 답이라는 것을 바로 고를 수가 있는 문제죠. 제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를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나 제외공관이 자에게 신고만 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을 직접 갈 때는 방문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방문 증명서는 통일부 장관이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죠.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해외 나간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뭐 영주권이 있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에 갈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통일부 장관한테 방문 증명서를 받아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바로 제외공관자에게 신고만 하고 바로 북한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바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방문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또 승인 없이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하면서 이것이 이적 지정이 되죠. 이적 지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적 지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국가보안법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이적 지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금단장한 찬회라 그랬죠. 참치집에서 참치 위에 금가루를 뿌리던 것을 제가 금단장한 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품수수, 단순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가 되는 것이죠.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사람이 갈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래는 이제 물품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북한 주민을 접촉한다는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거래를 위한 접촉 및 협의를 하고 계약 체결 및 승인 대상 여부 확인 그리고 반출입 승인 신청을 해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통관을 하죠. 통관이 이제 마지막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공제 실무종합에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사항을 보면은 먼저 접촉 신고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과 끝을 우선 기억을 하시고 중간 것을 보면은 거래를 위한 접촉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이제 계약 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물건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이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은 남북 간 왕래 및 교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나 여권법, 대무역법 등 관련 법률보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가보안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겁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은 가족 등을 북한에 두고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족이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그런 연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보호 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을 말합니다. 정착 지원 시설은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보호 금품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이나 물품이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소나 가족 등이 실존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입니다. 중국 국적자인데 북한 이탈 주민과 중국 동포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 북한 국적의 중국 동포, 조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조선 교민인 것이죠. 풀이하자면. 이 조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이죠. 때로는 대를 이어서 체류하기도 합니다. 몇 대가 이어서 중국에 거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북한 내에 호적이라든가 연고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국적을 받지 못한 북한 국적자입니다.
이 점에서 그 조선족하고 좀 다르죠.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속 그 살 수 있는 거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북한 신분증에 해당하는 해외 공민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사람들을 북한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아무리 연고도 없고 또 중국에 사는 것이 더 좋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거주를 하는데 중국 국적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류증만 받아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이탈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중국에서 정착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만 국적이 북한 국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법에 의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국내 입국 시 처리를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은 합동 정보 조사를 하게 되죠. 조선족이 들어오게 되면은 밀국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법무부에서 국적 판정을 하게 됩니다. 국적법에 따르게 되고 이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게 되고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착 지원을 보면은 초기에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착금과 임대주택이 제공이 되고 직업훈련과 사업장활선대 취업이 지원되며 학교 수업료가 면제된다.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비와 의료 혜택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 신변보호를 보면은 보호신청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신청받은 제휴공간장은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두 군데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국정원장이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합니다. 하나원입니다. 그리고 보호결정은 통일부 장관이 30인의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호결정은 국정원장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기준을 보면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아니하는 경우는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는 경우죠.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굳이 받아들여서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범죄자라면은 아마 봐야드리겠죠. 단순히 중대한 형사범인 경우에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탈출 혐의자 당연하겠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에 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외국에서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변보호를 하고 더 지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국내 입국 후에 3년을 경과해서 보호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보호 신청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신청을 한다. 이런 사람 자체가 좀 수상하죠. 기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비보호 결정된 경우에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외국에서 10년, 국내에 3년이 되는 것이죠. 외식, 국세가 되겠습니다. 식은 숫자법으로 10이 되는 것이죠. 외식에 국세를 쓰면 지원하면 안 되겠죠. 신변보호 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이 연장이 가능한데 일단 한국에 오면 그래서 5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 오면은 최소한 5년간은 보호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변보호 등급에도 이제 가나다급이 있고 종료되는 것이 있는데 각각을 보면은 북한 고위직 그리고 테러기도 예상자 등 신변유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에 있는 자죠. 그리고 나급은 북한에서 중요직책, 가급은 고위직인데 나급은 중요직책이 되겠습니다. 신변유해를 당할 잠재적 우려자고 사회 정착이 심히 불안정해서 특별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자도 나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급은 신변유해 당할 우려가 희박 그리고 초기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종료가 되는 경우는 연소자인데 연소자는 15세 이하입니다. 15세. 그리고 연장자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증질환자 등 신변유해 우려가 극히 희박한 자. 저는 연장자가 65세라고 해놓고 65세가 넘어가면은
신변 위해를 받을 우리가 극히 희박하다고 분류하는 것이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무슨 깊은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15세와 65세를 잘 기억을 하면 되고, 이 가나다급 종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자, 잠재적 우려자, 희박하다, 극히 희박하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문자만 따서 상잠, 희극으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